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뮤지컬 영웅에 캐스팅되고 나서 이제 다다음 날인가? 갑자기 이제 여권을 달라고 하시더니 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던 이제 그 여순과 여순 감옥 거기도 갔었고, 그다음 하얼빈도 하얼빈. 거기서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네. 그 자리도 직접 보기도 하고. 멋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배역하고 달라갖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중근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부담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뮤지컬도 그렇지만 이번 영화 제목도 영웅이잖아요. 예. 그 이런 제목이 붙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이게 일단 그 안중근 의사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그 불꽃같이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배울 거리가 많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는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영웅으로 칭해도 전혀 무리와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영웅으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웅으로서의 안중근 말고 인간으로서 안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 작품의 주인공을 하게 되면서 매번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니 제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분을 단순히 이제 그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그 신격화하는 연기를 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지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질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인간적인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 친구를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많은 친구들을 잃어가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의심도 본인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중근 의사였으면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뭐 투사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그 내가 남자라면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라면 어떤 갈등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아마 그분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이제 한 여관에서 이제 시를 쓰면서 예, 많은 아마 이제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식들, 예, 부모, 그다음에 와이프,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에 우리는 감동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제 한일 병합을 이제 저항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중근으로 분해서 많이 연기를 해오시면서 안중근에게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굉장히 위험했던 인물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냐면 그 동안에 다른 그 일본의 그 지도자들은 한일의 병합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예, 난 당신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래, 우리도 발전하면 좋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든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온건파에 속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뭐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야, 이 집 지금부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여기 집 좀 고쳐주려고 하는데 좀 내가 도움을 줘도 될까? 라는 것은 좀 약간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요. 하지만 두 개 다 뺏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정말 절대적인 그 요즘 말로 빌런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더 위험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없다면 이제 이 모든 한일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더 도움을 구하기가 쉬울 텐데
봐봐, 너희들 도와주러 온 사람들인데 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게는 절대적인 그 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안중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네네. 네네 테러리스트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그 본인들 나라의 어떤 그 수장을 이제 총살한 셈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그것을 보고 아유 그럴만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야 너희들 도와주려고 간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어떡하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제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저격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어떤 궤적을 보면 이제 감옥 안에서 저 초계와 같은 그 저 모습, 예.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저 당당한 모습에 쉽게 말해서 반했다. 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들도 굉장히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와 이런 거는 정말 존경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였나요? 예, 아마 거기에 사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예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어쨌든 치바 토시치라는 이제 그 간수를 필두로 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명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분의 정말 그 단단한 모습, 제 나라에는 저런 정말 멋진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 사람들로서도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동양평화 사상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은 지금 유엔의 헌장에도 이제 참고가 됐을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그 일부 문구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동양 평화 사상의 가장 큰 골자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못 살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침범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막연히 이제 그 사람한테 폭력을 쓰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자기 자리에서 발전을 해도 자기가 하고, 예, 잘 못 돼도 자기가 일으켜 세우고, 이런 모습을 꿈꾸는 것이 동양평화 사상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누군가의 조마리아 여사의 아들이며 뭐 명근 뭐 그런 네. 형제들의 또 네. 형이기도 했고 가장이자 아버지이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사를 행하면서 느꼈던 내적 갈등이 많았을 텐데 네. 그런 거는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힘드셨을까요? 만약에 배우 정성화가 그런 일을 했었더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참자. 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이제 그분을 예상해 보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뺏겨서 나라가 뺏긴 상태에서 너희들과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목숨을 바치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안중근 의사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원망을 참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희 캐스팅이나 작품 선택함에 있어서 이 작품이 안중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졌던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에 이 작품이 뮤지컬로 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오디션을 네. 공고가
떴길래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 배우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다도 있었어요. 그런 분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연기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지 않은 배우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좀 두려운 생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도 꼭 대한민국 남자 배우라면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 제작진들과 함께 이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여순 감옥,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 정부, 그 다음에 하얼빈의 이제 거사 현장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이렇게 목격을 하고 하니까 야 이거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면 거짓말 같은 연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연기에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얼굴을 찌푸리고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도 담겨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담겨 있어야 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 저항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그 부담감을 갖고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또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판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든 힘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안중근은?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본인의 신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 재판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재판이었었어요. 이 독립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열강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평가할 때 가장 그분에게 인상 깊었던 그 순간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열강들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열강들에게 일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아주 엄청난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본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우님은 종교인이시기도 네네네네. 저도 기독교. 안중근 의사도 아시다시피 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뭐 대의를 위해서 이토의 목숨을 빼앗는 그 거사를 뭐 망설임 없이 행하긴 했지만 종교인으로서 느꼈을 내적인 고민, 갈등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살생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십계명에 있는 말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는 셈이 되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작품에서 십자가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맨 마지막 가사에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에 따르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대의를 위한 거지만 지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에서 제가 그 부분을 연기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배우님께서는 이번 영화에서 제일 신경 써서 힘줘서 연기하셨던 대사나 장면 꼽아주신다면? 너무 굉장히 많은데. 스포가 되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인 검사와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것이 일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근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도움이 결과가 이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그 사람한테 호통을 치지도 않고
뭐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한 어조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었었어요. 그것이 진정 한국을 위한 것인가, 일본을 위한 것인가라는 대사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제일 짜릿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 인간적인 갈등. 그다음에 이 사람을 단순히 영웅이란 제목으로 인해서 되게 신격화된 그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정말 신경 써서 연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조국이 무엇입니까? 예, 그 한마디에 이 안중근 의사의 모든 갈등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웅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자기의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갑자기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조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잠재워주고 자기를 이제 다시 이제 독립운동의 한복판으로 끌고 간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예, 무너지지 말고 너의 큰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안중근을 가장 그 정말 많은 대중에게 가장 널리 또 많이 그리고 계신 배우님으로서 또 후손이기도 한 입장에서 안중근 그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 그분이 그토록 바라던 동양 평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예,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었는데요.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면 내가 그곳에 천국에 가서도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출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동양 평화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